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영양제가 거의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방송이 나갔던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방송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이것저것 내용을 많이 첨부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뒤에서 이제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결론. 첫 번째, 영양제의 효과는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실험마다 되게 들쭉날쭉한 데이터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영양제가 약이 아니고 보충제다.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리고 어떤 치료 효과보다는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마비 등등등 제가 추천드린 걸 먹고 많이 좋아지신 분이 계셨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방송 그 자체의 내용을 놓고 말씀드리면 너무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검증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영양제라는 거는 약이 아니거든요. 보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처럼 효과와 부작용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의 어떤 결과값, 실험 데이터값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비타민 B를 먹으면 폐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B6를 먹게 되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로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폐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주관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조금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 돼서 말을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고요. 괜히 어그로를 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방송은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영양제 효과 없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뻔했어요. 이런 뻔한 내용을 제가 지켜보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요청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고, 제가 보지 않아도 이 영상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답장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답장을 어떻게 드렸냐면, 보나마나 영양제가 효과 없다는 결론으로 도출할 거다. 처음 부분에는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해맑게 저 영양제 먹어서 되게 몸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걸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 대비되게 영양제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전문가를 그 다음에 배치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특정 박사님, 그리고 외국 전문가를 분명히 넣을 거예요, 배치를. 그리고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을 쫙쫙쫙쫙 보여주면서 그 주장에 뒷받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를 또 배치를 할 건데 비중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애매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이 뻔한 패턴이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거라고 제가 방송 이후에 바로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쭉 봤거든요.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조금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과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주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초반부에 영양제를 많이 먹고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을 배치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홍 박사님과 여 박사님 그 부부가 나오시더라고요. 막 먹어야 된다,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영양제 무용론자 음식으로, 지중해 식단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노 교수님이 나타납니다. 미국에. 갑자기 뜬금없이 비타민 D에 추출하는 걸 보여줘요. 양털에서 추출한다. 이건 더 뜬금없는데, 아스팔트 사진을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퍼먹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비타민 B1, B6, B12, 그다음에 비타민 A, K 이런 걸 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워딩으로 나레이션이 나오냐면은, 아스팔트 원료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와요.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양털로 비타민 D를 추출하는 것도 사실 문제될 게 없지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비되게 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어떤 모임 같은 거 마라톤 하시는 분들에게 가셔가지고 비타민 먹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비타민
효과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대부분이 손을 들고 대부분이 믿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 뒤에 이제 비타민 효과 없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 영양제를 먹고 이런 걸 먹어서 키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배치를 하고요. 레이커즈 와일인가 그분은 하루에 100알가량의 영양제를 먹는다, 이 정도로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는 걸 배치를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20대 남성과 40대 여성, 40, 50대 PD 이 3명을 실험을 해요, 한국 사람을. 그래서 20대 남성의 생활 패턴을 보여주고 식습관을 보여줍니다. 라면을 주식으로 하고 외식을 자주 하고 집에서 잘 안 나오고, 그리고 40대 분은 되게 잘 챙겨 먹고 소식을 하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 분, 그 다음에 그 PD 분은 술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있다가 피검사를 한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박사님, 영양제 무용론자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 그분이랑 존스 홉킨스 의대 부교수와 교수분이 나와가지고 멀티비타민과 멀티미네랄을 먹었을 때 심혈관계 유병률이 먹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양제 무용론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그 3명, 우리나라 사람 20대, 40대 PD, 그분의 피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걸 보면서 피검사 결과가 대동소이하다, 3명이 영양제 먹으나 안 먹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이 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가 됐을 때예요. 영상이 50분짜리거든요. 중간쯤이죠.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이 항산화제를 많이 먹고 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산화제를 먹어야 뭐 노화 예방되고 뭐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이거에 정반대되는 또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취리공과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데이터를 또 보여줘요. 선충이라고 해서 그 기생충, 사람의 유전자와 유사한 선충에게 항산화제를 투여하니까 생존율이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 사람 주장에 맞춰가지고 논문과 컷이 들어가는데 항산화제 복용하는 게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붐업이 되기 위해서 비타민 D 예찬론자는 관련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기자의 인터뷰를 보여주고요. 베타카로틴 암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를 먹으면 뇌졸중의 유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허가가 너무나도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그 허가사항에 관련된 거 허술한 걸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방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방송이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자극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대 남성, 40대 여성, 그 다음에 PD 이 3명의 피검사를 한 결과를 보여줄 때 통제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거를 피검사 결과를 보여주려면 같은 성별에 같은 생활 패턴이 있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을 영양제를 먹고 안 먹고를 비교를 해야지,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실험 데이터의 결과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본도 작고 변인 통제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적 가치가 없는 걸 그냥 보여줬어요. 라면 먹는 사람이랑 영양제 먹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극적이죠. 그리고 또 문제점은 피검사한 결과로 비타민들의 수치를 보여줬는데, 혈장에 있는 피검사로 나타난 비타민의 수치는 우리 몸에 결핍증이 있나 없나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피검사는 결핍증이 있냐, 아니면 간 같은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비타민 B12 같은 게 너무 과잉이 됐냐, 이 정도만 보는 거지, 우리가 비타민제를 먹어서 어디까지 우리 몸에 축적이 돼 있고 어디까지 활용이 되고 얼마나 효과를 보여줄까에 대한 지표가 없는 건데 꼭 있는 것처럼 나타냈죠. 물론 그 가정의학과 교수님도 이 혈액 검사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비타민 B의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그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유기산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찬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도 모발 검사를 해도 비슷하게 나올랑 말랑, 적혈구 막 검사를 해야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정확한 게 없는데 이 피검사가 정확한 지표인 양 나타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적할 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비교를 해보면 전문가들 배치가 지극히 편향돼 있습니다.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는 측의 구성을 보면 총 6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다 교수입니다, 교수. 명예교수 2분에 교수가 4분. 코넬대 명예교수님과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 2분, 그 다음에 츄리 연방공과대학 교수, 이렇게 총 교수님만 6명이 나와요.
그런데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는 측은 아시겠지만 여 박사님, 홍 박사님 두 분에다가 그 다음에 영양요법을 하는 중간에 의사가 잠깐 등장하거든요, 미국에. 그 의미 없어요. 와서 그냥 주사 놓는 장면만 보여주고. 외국 뭐 박사 학위 부부가 초반에 좀 나오긴 하는데 교수는 전무합니다.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중립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 교수님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을 6명을 배치하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효과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레벨을 맞춰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향돼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요. 세 번째, 영양제가 효과 없다는 그 자료가 있었죠. 논문들. 그게 너무나도 편향돼 있거나 오류가 있는, 잘못 해석됐다고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슨 대학 연구진들이 멀티비타민과 멀티미네랄을 먹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없었다. 먹거나 안 먹거나 차이가 없었다라고 지적한 그 대규모 메타 분석한 그 데이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데이터는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돼가지고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간 18개의 논문을 분석했고요. 총 그 논문에 해당되는 사람 인원은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논문들을 분석해가지고 결과의 일관성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보는 거거든요. 자료만 갖다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논문을 한번 직접 봤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여기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논문을 분석하는데 특정한 어떤 멀티비타민과 어떤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거기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부족하거나 어떤 게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먹은 사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 100만 명의 표본을 갖고 있는 그 논문이 가장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문인데 거기에는 영양제 타입이 unspecified, 그러니까 특정이 안 돼 있고 용량도 확실하게 안 나타났다.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뭐가 일관성이 나타난다는 걸까? 먹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나라마다 다른 식습관, 지역마다 다른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저걸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연구예요. 단편적인 것만 본 겁니다.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외국 전문가도 이걸 지적했더라고요. 나이나 식이습관, 생활습관, 그 사는 패턴 이런 걸 고려 안 한 단순한 계산만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영양제 연구하는 건. 그리고 또 반박되는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이 란셋지라고 해서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학술 저널이죠. 란셋지에 거제된 논문을 보면은 8만 명의 22건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 규모는 다르지만 논문 개수는 비슷하죠. 그리고 메타 분석을 한 건 비슷합니다. 여기는 좀 더 스페시픽해요. 그러니까 더 한정적입니다. 45세 이상으로 나이를 한정하고 비타민 B6, 9, 12,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이 비타민 B군을 복용을 한 사람의 그 결과치를 봤어요. 심혈관계 질환 보니까 이거를 다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근데 뇌졸중의 위험률이 12%가 감소했고요. 엽산만 복용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11% 감소되고 엽산만 복용하면 뇌졸중의 위험률이 20%가 감소한다.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제가 그중에 하나 찾아본 건데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 이렇게 유의미할 만한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엽산만 먹었을 때 효과가 있기도 하고 뇌졸중의 위험률은 아까 그 연구에서는 개선되는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있다고 나오고 데이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관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송에서는 이것만 그냥 갖다가 유리한 자료를 그냥 배치한 거죠. 이런 다른 상이한 자료를 같이 보여주는 게 정보의 중립성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방송은. 그리고 이 논문 중에서 아까 그 취리대학의 의공학과 그 연구진이 그 선충, 기생충에게 항산화제를 투여했을 때 항산화제를 투여한 선충이 더 빨리 죽었다. 이런 걸 보면서 항산화제 무용론을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되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 논문의 주 내용을 보면은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논문 글루코스 리스트릭션 익스텐디드 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논문을 보시면 이 논문은 그 선충에게 글루코스를 제한했을 때 수명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냐면은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이 촉진되고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더
생존력이 늘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방송에서는 영양제랑 어떻게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항산화제를 먹으면 사람에게 좋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몰고 가더라고요.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요약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포도당의 소모를 많이 시키게 하는 겁니다. 세포에서. 세포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쪽으로 끌어오는 약을 쓰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맞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런 뉘앙스고요. 연구진은 이 포도당이 이용이 증가되면은 선충의 기생충의 수명이 감소된다는 걸 발견을 했고, 반면에 포도당 대사가 선충에게 당 대사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선충의 수명이 증가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이 증가하죠. 에너지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호흡을 통한 그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면 활성산소 자체를 우리가 효소의 세균 같은 걸 억제하거나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효소로 쓰일 수 있고요. 활성산소가 지속적으로 몸에 작동이 돼야 산화적 손상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선충에게 투여했을 때 수명이 줄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코멘트를 넣습니다. 당뇨 치료제가 현재 세포로 당을 끌어오는 건데, 그걸 계속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뇨 치료제의 방향성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된다. 그리고 항산화제를 많이 먹었을 때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만 갖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용도 없고, 다 이 선충에 대한 거, 이 여기서 활용된 이 선충은 뭐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선충에게, 기생충에게 실험을 한 데이터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느 정도 농도를 썼을 때 뭐 활성산소가 얼마나 없어진다 이런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사람이 비타민C를 얼마나 먹는다고 해서 활성산소가 다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논문이 사람에게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사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사람에게 막 그걸 적용을 시키고 있고, 이 방송의 캡처본을 보여드릴 건데, 이 논문을 갖다 붙이고 그 옆에 한글 자막으로 혈관계 질환 예방에 대한 비타민과 항산화제의 효과, 전혀 관계없는 자막을 넣었어요. 혈관계 질환 예방과 비타민과 항산화제 효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나 봤는데 안 나와요. 제가 원문을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사람에다 그냥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이걸. 기존에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이점이 많다는 연구가 많은데, 그래서 이 논문도 논문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이 논문의 해석을 좀 왜곡한 것 같고, 그리고 자막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베타카로틴과 암에 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타민 A를 먹으면 암이 생길까요?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메타 분석을 했을 때 흡연자는 5,000단위 이상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정상인들은 10,000단위 이하로 먹었을 때 문제가 없다예요. 결국에는. 그 이상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타민 A는 과용량을 먹으면 지용성이니까 축적돼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선후관계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베타카로틴을 먹으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거는 가독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으면 뇌졸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칼슘만 먹게 되면, 그다음 비타민 D만 먹게 되면, 혹은 같이 과량을 먹게 되면 석회화, 혈관의 석회화가 유발되면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약 보여준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그네슘과 피리독신 그리고 비타민 K2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분은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이 암이 생기고 뇌졸중이 유발되고 효과가 없고 항산화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찜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방향을 정해놓고 자료를 끼워 맞힌 정황이 보이는
이런 방송은 저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청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뒤에 비타민 D랑 양털, 그리고 비타민과 아스팔트, 비타민 C가 뭐 석유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거, 그리고 저의 구체적인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한 지가 30분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2편으로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